제 시간을 하는데 지난번에 잠깐 내에 조금 기본적인 거는 이제 좀 이해를 이제 쉽게 드린다고 했는데 지금 뭐 69쪽 뭐 이쪽 쪽입니다. 중급 기초과정입니다. 우리가 명리학에 가장 꼭 알아야 되는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음양오행의 상생상극이지 않습니까? 그 음양오행의 상생상극이라면 음양오행 안에 천간과 지난 시간에 했지만은 뭐 천간의 10개의 글자와 12지지의 글자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 갖고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는 그 오행의 그 안에 다 있는 물상이나 모든 것들이 상생상극 한다라는 거거든요. 상생상극 하면서 이제 이 반응을 하면서 이 계속 움직이지 않고 끊임없이 이 파동을 하면서 이 자연이 그렇게 이제 움직인다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럼 요거는 지금 시간에 끄는 육친관계의 십성은, 제가 분별해 놓은 거는 중급으로 분별해 놨습니다. 근데 음양오행을 먼저 알고 나면 요거는 이제 내용이 좀 디테일하게 들어간 거죠.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는 건데, 육친과 십성은 제일 중요합니다. 요걸 이해하시려면은 여기 만들어지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곧 오행의 상생상극에서 만들어지는 관계를 말씀드렸고, 지금 또 그거까지 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거는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육친과 십성이 만들어지는 건 지나했고, 그리고 만들어진 육친과 십성이 어떠한 우리 사주 속에서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이 통변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그 육친과 십성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 변 선생님이 이런 거 하나 카페 가고 들은 건 있죠? 혹시 못 받으신 분 계시나요? 예, 요거 보셔도 참고가 되시고, 예, 요거 보시면 그 지난 시간에 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 보시면 먼저 우리 여기서 보면 이 상생상극에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상생상극에서 육친과 십성이 만들어진 건데, 그 육친이라 하면 처음에 육친이라 하면 비견급이 있고, 나와 같은 거죠. 비견급이 있고, 비견급이 생하는 비겁이 생하는 식상이 있고, 그 다음 식상이 생하는 재성이 있었고, 재성이 생하는 관성이라는 것이 있었고, 관성이 생하는 인성이라는 것이 있었고, 인성이 생하는 비겁이 있었다. 비겁이 나다라는 거죠. 나와 같은 글자. 나와 같은 글자는 뭡니까? 나와 같다는 것은 일간을 뜻하는 거죠. 일간과 같은 내 사주 속의 오행을 비겁이라 했다. 이제 이런 겁니다. 여기 이제 육친이에요. 육친 관계. 요 글자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육친이라 하고, 여기 십성은 10개의 별 했잖아요. 그죠? 각각 음양으로 2개씩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는 비견과 급제란 것이 있었고, 그죠? 여기 2개. 식신과 상관이라는 것이 있었고, 재성은 편재와 정재라는 것이 있었고, 또 편자 들어가지고 음양이 같은 것은 편관과 정관이라는 것이 있었고, 이거는 마찬가지로 편인과 정인이라는 것이 있었다. 이게 이제 십성이다라는 얘기죠. 여기 상생상극에서. 자, 육친과 십성에서 자, 먼저 인연법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여기 인연에 대해서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잠깐만 살펴보면,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거든요.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하나는 식상은 내가 주는 것, 그죠? 내가 생해 주는 것, 그죠? 그래, 요 하나는 생이라 하는 건 날생자라 썼다. 내가 낳다라는 것도, 낳을 수 있는 사람은 낳다.
남자는 낳을 수 없으니까 자식이 안 되죠. 여자는 낳을 수 있으니까 얘는 자식이 돼, 육체적으로는. 관계가. 이걸 자식이 될 수도 있어. 인연으로. 여자들은. 진짜 자식이 될 수도 있다. 그죠? 또, 그러면 야의 어머니는 또 다시 야가 될 수도 있죠. 야의 어머니는 야고. 이렇게 되는 거죠. 반대로. 그죠? 그런 뇌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남자고 여자고 간에 어머니는 나를 낳아준 사람이잖아. 여기 이제 어머니죠. 그래, 인성은 그래서 누구한테든지 인성은 어머니, 육친과 인연에서는 어머니라고 한다. 어머니. 그죠? 어머니 또 편의는 어머니와 같은 형제들. 어머니와 같은 형제, 외삼촌도 될 수 있고, 이모도 되고, 이제 그런, 이 인연과 관계가 이래 된 거죠. 또 어떻습니까? 재성은 내가 재성을 마음대로 하려고, 그거 하니까 이기려고, 기본적으로. 이기려고 하는 걸 갖고 있다. 이기려고. 그럼 재성은 이기려고 하는, 지난 시간에 해서는 잠깐 하겠습니다. 남자로 봤을 때는 여기는 여자에 해당, 부인에 해당되기도 하고, 편재는 아버지이기도 하다. 이거거든요. 그러니 남자는 여자를 이긴다. 여자한테는 이기려고 한다는 거죠. 그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는 거죠. 또 자식은 아버지한테 이기려고 한다. 그걸로 보면은 여자는 남자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자꾸 나를 극하니까 세상의 아버지도 자식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죠. 이게 이미 우리가 어떤 그 인연을 맺어져서가 아니라 이미 이 세상에 자연의, 우주 대자연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어른들 하잖아. 자식 입이기는 부모 없다 하잖아요. 이런 것,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라. 그 사람들은 이 공부를 한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이게 순리거든. 자연의 순리입니다. 이게 인연의 법이고, 우주의 법칙이고, 자연의 순리거든요. 이걸 역행한다면 끊어지는 거죠. 그 인연은 끝나는 거죠. 그래, 순리대로 살면 가장 무난하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또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자는 보호책이 없나? 맨날 남자한테 스트레스만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게 누군지 모르죠.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지만은, 지도 극하는 게 있지만, 지를 극하는 것도 있어요. 나도 스트레스 받는 게 있잖아요. 그게 관성이라 했잖아요. 그럼 관성은 뭐고? 이 사람한테는 여가 부인이라 했으니까, 부인이 자식을 낳잖아요. 이 자식이, 그래, 여기 부인이라면, 내 남편이잖아. 내가 자식을 낳았으니까, 자식을 놓으니까 이 자식이 아버지한테 엄마 좀 그만 뭐렇게, 엄마한테 그만 스트레스 줘. 도로 스트레스 주고 있잖아, 자식이. 그럼 어쨌든 간에 세상의 아버지는 자식한테는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여기서는. 그게 천지의 법도다는 얘기죠. 순리고. 아예 그래서 자식을 이기려고 하지 마라. 그런데 어릴 때는 이기잖아요. 어리니까 자식이 막 제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애가 자라면서 어떻습니까? 세상의 아버지들은 절대적으로 자식한테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기는 방법은 이기려고 이기는 게 아니라 그냥 소통하는 소통. 자식과의 대화에서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소통하지 않고 억압적으로 하면은 이게 이제 끊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인연이 인연이 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통이야, 소통. 이거 소통. 순환, 상생하는 게 소통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세상의 어머니들은, 부인네들은, 그죠? 아낙네들은 자식이 있어야 남자한테도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어쨌든 간에 식상이잖아요. 그죠? 나의 식상은
어떻다, 내가 여자라면, 비겁은 나의 식상은 내가 여자라면은 요가 남편이거든. 남편으로부터 내가 아까 여기 극 받는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자식이 있어야 이 자식이 그 남편을 조종한다는 거죠. 조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 부부 관계에서 자식이 없으면 어떨까요? 자식이 없으면. 그러면 부인은 남편한테 스트레스 받자면 해결책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해결책. 요거는 식상이, 그러니 자식이, 식상이 나의 보호막이거든. 이거 나의 보호막이에요. 나를 표현을 제가 이렇게 해요. 나를 때리는 존재. 요거는 그거 하는 건 내가 때리는 존재. 그래서 내가 때리는 놈을 다시 때려주니까. 그런 식상은 나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러한 성이거든요. 그러한 별이거든. 그래 여자 입장에서 볼 때 자식이잖아요. 그래 자식이 없다면 이래 나오잖아. 자식이 없다면 나의 보호막이 없다 이거잖아요. 상당히. 그래 여자는 자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한 관계. 인성은 여기까지 했는 관은, 그래서 관은 여자한테서는 남편이 되기도 하지만, 그죠? 남자한테서는 이 자식이 돼요, 자식. 육신적.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연은 벌써 우리 인간사 인연은 이래 되잖아요. 이걸 미리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어머니는 어떠세요? 어머니는 무한정 나를 생해준다. 무한정. 뭐 정인이 어머니고 편인이 계모 같은 어머니, 조건 엄한 어머니 이렇거든요. 그래 어쨌든 어머니는 나를 생하는 존재잖아. 생하는 존재. 그런데 내가 인성이 사주 속에 없다. 그러면 어머니가 없다는 거죠. 그럼 어머니는 나한테 내 사주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나의 후원자잖아. 나한테 주는 거잖아, 주는 거. 그럼 나는 받을 곳이 없다, 이거 없으면. 내 후원자가 없다. 어머니와 같은 그런 기운이 없다, 내게는. 외롭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게 소통, 관에 대한 소통이잖아요. 관에 대한 소통이거든. 남편이 되고 자식이 된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소통은 누구였습니까? 어머니가, 내 어머니였잖아요. 소통 공간이 여기였거든, 창구가. 그런데 없다라면 나는 직접적으로 스트레스만 받잖아.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이렇게 이 상생하는 구조가 얼마나 이 역할이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관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그 인연은 나를 통해서 자식도 됐고 또 할아버지도 돼요. 어때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면 내를 기준하면 내를 낳은 사람의 자 외가 쪽으로 본다면 나를 낳은 사람은 여기잖아, 그죠? 낳은 사람이면 할머니잖아요. 외할머니잖아요. 그럼 여기도 외할머니가 될 수 있죠. 이렇게 만들어져 나갑니다. 그럼 왜 할아버지는 어디 있을까요? 왜 할머니를 극한 사람이야, 할아버지, 남자니까. 그럼 극한 사람은 여기죠. 여기도 왜 할아버지가 되죠. 왜 할아버지가 나한테는 식상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 친할아버지는, 친할머니는 나를 낳은, 이 친이네, 친. 나를 낳아서는 친이잖아. 여기 친할아버지, 외가 이거 친이네. 그죠? 친, 외도 되네. 나를 낳았으니까 엄마를 낳은 사람은 외할머니네, 그죠? 엄마는 친으로 가면 아버지가 돼, 아버지. 아버지가 있으면 얘 있네, 아버지는, 그죠? 나한테는 아버지는 자식이 아버지를 극한다 했잖아요. 아버지를 낳은 사람. 이거는 그럼 우리 친할머니 맞죠? 아버지를 낳았으니까 친할머니. 그럼 친할아버지는 이 할머니를 또 극한 사람이잖아, 그죠? 그럼 누구? 여기 이제 할아버지가 되죠. 할아버지.
이런 관계가 된다. 그 친할아버지는 나를 제일 좋아하잖아요. 구조가. 친할아버지는 나를 제일 좋아한다. 이 계속 만들어져 나가는 거죠. 사돈 팔촌까지 다 만들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요게 내가 태어나면서 이미 이 세상의 자연적 우주의 법칙과 우리 자연의 순리적인 그런 관계로 인연의 연결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내 사주 글자를 딱 펴서 사주 오행을 딱 적어 놓고 봅니다. 목이 몇 개, 뭐 몇 개 예를 들어서 적어 놓고 보면 어느 게 기운이 강하고 어느 게 적은가에 따라서 나는 누구한테서 누구를 괴롭힌다는 표현을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괴롭히는 게 아니라 안 괴롭히는데 그 상대는 내가 강하면, 내 세가 강하면, 내 사주 속에 그 상대는 나는 가만히 있어도 여기는 지레 목이 조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거잖아. 내가 그걸 하고 있으니까. 나는 사주 속의 오행의 글자는 나는 가만히 있어도 이미 그 에너지가 상생상극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상생상극하면서 설기로 기운을 주다 안 하는데 막 기운을 빼가고 있고 이런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내가 비급에 해당되는 내라는 글자가 에너지, 오행의 에너지가 한 4개쯤 되더라. 그런데 인성은 지장간 안 했죠. 기티에 하나 떡 숨어가고 뭐 있는 동 없는 동 하고 힘이 하나 있더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게 강해야 이거는 가만히 있는데 지 혼자 기운을 다 빼나가 버리잖아. 그럼 우리 엄마는 나한테서 우리 엄마의 인연이 나한테서 굉장히 내가 지나치게 세니까 엄마가 줄 것도 없이 지가 다 뺏어가고 있잖아 지금 관계가. 그죠? 그래 엄마는 힘들다는 거죠. 내 때문에 엄마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 이제 이걸 다 살펴볼 수 있는 이렇게 해놔놓고 보면 그럼 내 인연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나의 인연법은 이미 이렇게 구조적으로 아버지가 내 때문에 힘들겠구나. 여가 많으면 이미 아버지는 사주 8개가 글자가 딱 정해져가 있는데 4개가 여기 있다 하면 다른 거는 뻔하잖아요. 다른 기운이 약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때문에 다 힘들다는 거라. 나 때문에. 근데 지는 왜 합니까? 나 때문에 힘드니까 지는 다른 글자들 때문에 힘들다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걸 모르는 거라. 명리 이 공부를 해보면은,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걸 알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고. 그 인연법에 의해서 나로 인해서 엮여져 있는 인연법들이, 그죠? 나로 인해서 그 인연이 힘들어 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나는 우회해야 되겠다. 이런 걸 우리가 읽을 수도 있다. 자, 요건 이제 인연법인데, 그 인연은, 육신과 십성에서 인연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이미 사주 팔자의 그 기운이 딱 입력되는 순간에 이 우주 대자연에 벌써 이 법칙에 의해서, 순리에 의해서 이미 정해져 있더라. 그럼 거기서 내가 원인을 찾아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사회성. 이 사회성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 이런 나와 있습니다. 육친과 비견급은 사회적으로는 어떻게 쓰여지나는 거죠. 비견급은 아까 우리가 지난번에 변 선생님 카페 해주신 거 있죠. 여기 보면 사회적으로는 자 여기 사업성 비견급은 사업성을 뜻한다는 거죠. 여기 보면 비견급은 사업성을 뜻한다. 비견급의 사업성은 비견급은 근본적으로 이 상당히 이 사업성이라 하는 것은 비견급의 사업성은 이 생존 욕구가 상당히 강합니다. 경쟁심이 강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는 경쟁심이 강하거든요. 비견급이.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내가 독자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개인 사업이라 사업성이 강하다.
우리 심리적인 것과 관계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식상은 바로 비겁이 하는 일이나 과정, 사회적으로는 과정 일이죠. 그런데 이제 그 심리적으로나 보면은 식상은 우리가 표현하는 거, 나인 데서 내가 나타내는 거잖아요. 나인 데서 나타나는 거. 인성은 내가 흡수하는 거고 받아들이는 거고, 그 받아들인 것을 식상으로 내가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상다자들은 표현하는 방식이 굉장히 잘 돼 있다. 나를 잘 드러낸다. 잘 표현한다. 심리적으로.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우리가 쓰여지는 것은 어떤 과정의 일들이다. 결과를 나타내기 위한 과정의 일들,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한다. 그래 식상은 결국은 내를 잘 나타내고 표현하는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굉장히 친화력이 있다. 활동력이 좋다. 활동성이. 그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식상이, 사주 속에서 식상이 연월일시로 가면서, 연월일시는 뭡니까? 내가 연월 금묘화실적으로 살아나가는 방향이잖아요. 그리고 연월일시에 살아나가는 방향에 저 끄트머리에 식상이 있더라. 그러면은 나이가 들어도 상당히 활동성이 있네 이거거든요. 그런 것을, 그러면은 결국 뭡니까? 나이 들어서도 쇠빠지게 일해야 되나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요즘은 나이 들어도 생산력이 있다는 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만큼 한다는 것은, 활동한다는 것은 다시 표현하자면 건강하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의 건강도 이룰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것과 사회성을 같이 드러난다. 그 다음에 재성이라 하면 나의 결과치잖아요. 내가 해는 행위에 대한 결과거든요. 그 결과, 그 일에 대한 결과. 그래서 재물이라고도 합니다. 재물을 표현한다. 사회적으로는.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는 상당히 편재라 하면 상당히 급한 성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편재가 사주 속에서 편재를 일지에 깔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성품이 급하다. 이렇게 볼 수 되고, 정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세심하고 꼼꼼하다. 심리적으로. 이 책에 고려되어 있죠. 세심하고 꼼꼼하다. 성실하고 검소하고 상당히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편재는 큰 재물을 뜻하고, 그죠? 부동산적 재물을 뜻하고, 그 다음 일확천금 같은 일회성 재물을 뜻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정재는 알뜰살뜰하고 세심하고 꼼꼼하게 그러한 성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월급적인 거, 그죠? 그러한 또박또박 모으는 그러한 재물을 뜻하기도 한다. 그 다음에 금의 이제 심리성과 사유성은, 금의 심리는 상당히, 금은 아까 의라 하죠. 의, 그죠? 아까 우리 오행에 갈 때는 의, 옳고 그름의 판단, 이거는 분별하는 거 이렇게 되지만, 금은 사회적으로 이제 이 금관성, 명예적 심리, 상당히 분별적 이런 심리적으로는. 그다음에 사회적으로는 이 뭐고, 그렇죠, 명예관 이런 것도 다르고, 상당히 굉장히 합리적이다. 유지 안정의 욕구, 명예 욕구 이런 게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조금 빨리 진도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이 인성은 아까 육신적으로는 엄마, 이모, 외삼촌 이래 되지만은 우리 사회적으로는 글과, 대표적으로 글과 학문을 뜻합니다. 글과 학문을 뜻하기도 하고, 지혜, 아까 지혜라고 했죠. 선비의 기질이다. 자비심이 강하다. 심리적으로는. 그런데 많고 적음에 따라서 상당히 또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인의 심리는 이 남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냥 잘 들어주는 심리. 그죠? 그 다음 정인의 학문성은, 우리가 인정된, 그죠? 그런 학문. 그 다음 편인의 학문성은 편중된,
이제 그런 학문, 뭐 종교, 철학 같은 거 그런 것도 다기도 하고. 그렇지만 정인의 성품은 심리성은 믿고 신뢰하고 잘 들어주고, 그다음 편인의 심리는 어떻습니까? 의심하지요. 의심 잘한다. 그러나 그 의심하는 것을 해결하고 나면 그 사람 또한 믿는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금 그 프린트물에 여기서 보면 비견급제 해가지고 거기를 비급을 목이라고 되죠. 목, 오행으로, 그죠? 목이라고 표현해 있죠. 그 다음에 식상은 화로 표현되어 있고, 재성은 토로 되어 있고, 관성은 금으로, 인성은 이 수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기 그 프린트물에 있는 목이 비급의, 목의 기운에, 목의 에너지가, 그래 기초 과정에서 목의 에너지는 지금 중급 과정에서 비급의 성향과 거의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 중급 과정을 하지 않고 기초적인 과정으로만 사주를 풀이할 때 육신 이걸 몰라도 오행적으로만 봐도 오행을 육신 이것처럼 설명을 해도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이제 마지막 말씀드리면 목은 비급과 같아서 심리적으로는 주체성이 굉장히 강하고 사회적으로는 사업성이 뛰어나다 이거거든요. 조금 전에 했는 건 이야기예요. 화는 식상과 같아서 화가 오행적으로 화가 잘 있는 사람들은 활동성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러면서 식상은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화가 잘 있는 사람들은 표현을 잘한다. 그래서 결국 또 화는 뭡니까? 명랑하고 밝다. 그럼 상당히 친화력이 있다. 이거거든요. 이 식상이 아니라도 그래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토란 정제 편제와 같다. 그럼 토는 어떤 사회성이나 심리적으로 본다면 토는 이 음적인 토는 그죠? 또 양적인 토는 달라지겠지만 양적인 토는 세심하고 꼼꼼하고 천천히 간다. 그죠? 그러나 양적인 토는 어떻습니까? 급해서 빨리 간다. 서두르기도 한다. 판단이 행동이 빨라서가 아니라 성품이 급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잘못 판단해서 후회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재물도 두 가지죠. 하나는 급한 로또 복권 같은 그런 재물, 또 이 부동산적 재물 그런 걸 선호하기도 하고, 또 한쪽으로는 세심하고 꼼꼼하고 일하기 때문에 월급성 재물 하나 둘 모아서 살림을 꾸려나가는 그런 성품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금은 관성이지만은 관은 직장이잖아. 직장. 사회적으로 직장. 그죠? 직장인들이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그건 없거든요. 그래서 관은 스트레스, 나를 힘들게 해. 그죠? 그래서, 벼슬, 명예를 뜻하잖아. 명예를 높이 보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굉장히 금은 상당히 보수적이다. 그 대신에 깔끔하다.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그걸 하다는 거죠. 그 다음 수는 지혜.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혜. 점잖다. 그래서 수는 귀인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상당히. 그러니까 이제 귀인은 인성은 글과 학문이거든요. 그래 인성은 글과 학문이지만은 수는 지혜라고 했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인성이 화가 인성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일간에 따라서. 또 목이 인성일 수도 있잖아요. 수가 인성, 금이 인성일 수도 있잖아요. 그에 따라서 인성의 역할이 또 달라지는 거라. 지금은 기초에서 했는 수가 인성격이고, 지금 중급에서는 인성은 인성이고, 고급으로 나가면 그 인성이 오행이 목인지 화인지 금인지 토인지 또 섞어야 되거든요. 점점 더 하나 하는데 좀 더 복잡해지죠. 그런데 이걸 응용하게 되면 이제 더 한꺼번에 더 많은 내용을 이제 확 와닿게 합니다. 그럼 한 방에
도가 터지는 거죠. 아하 하면서 도 터진다는 거죠. 그래. 이렇게 한 방에 지금 육친과 십성에 대해서 지금 완벽하게 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시간을 제가 조금 할애한다고 오늘은 아까 네 신사에 대해서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정도만 인연에 대해서는 했고 그죠 말씀드렸고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응용해서 우리 스스로 해볼 수 있습니다. 공부를.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육신과 이 정도만 오늘 같이 이 정도만 육신과 십성에 한 것만 해도 상당히 중급에서 상당히 많은 진도가 나왔다. 앞으로 책을 한 장 한 장 넘겨보면은 저 앞에까지 이미 가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함축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자, 굉장히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자꾸. 근데 반복적으로 자꾸 하는 얘기들이니까 두 분, 세 분 듣다가 보면 또 이해가 또 와닿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 갈게요.